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기본적 속성은 어떤 서비스를 하든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정해져 있다면 그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지 또 부수적 속성은 그러면 그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뭐 선택을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 수업을 통해서 찾아갔으면 좋겠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나가서 HCI 누구한테 배웠어? 김진우한테 배웠어? 그러면은 너 이건 알겠지? 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는 다 트레이드오프 관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자금 그리고 인력에 의해서 중요도가 높은 속성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 보고 배워가지고 이거 다 만족시키면 제일 좋은 시스템이니까 다 만족시켜가지고 이건 갑질인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쓸 때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실제 HCI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본다면은 이 필수적인 속성들은 시스템을 불구하고 시스템의 종류나 사용하는 사람의 특성이나 환경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봤더니 이 사용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밝혀낸 연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필수적인 속성은 시스템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걸 갖다가 만족시켰는지 만족시키지 못했는지가 항상 중요한 크라이테리어가 돼요. 반면에 부수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할 거는 가장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러나 특수한 시스템에서는 그 시스템에 맞는 부수적인 속성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부수적인 속성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필수적인 속성과 부수적인 속성이 달라진다라는 아주 좋은 질문. 답변이 됐어요? 네. 네. 은수님? 네, 저는 사실 간단한 개념 질문인데 아까 교수님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유용성이랑 그다음에 사용성이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까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유용성은 그 효과성과 매칭되는 개념이고 사용성은 효율성에 그렇죠. 매칭되는 근데 대비된다는 표현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대비됐다기보다는 다른 개념이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는 사람? 네. 유철님? 기본적 속성은 이제 HCI 전문가로서 측정을 할 때 이제 이 상품이나 이 물품이 기본적 속성을 갖췄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상황에 맞춰서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제일 마지막쯤 가가지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지금까지 이제 주로 큰 회사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빅 IT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속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해놨어요. 그 가이드라인들이 주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나 하드웨어를 갖다가 납품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갖다가 만족시켜야지 우리가 그 제품을 갖다 사용하겠다라는 기준으로 저 기준들을 갖다가 사용성 기준들을 갖다 쭉 제시를 해놓고 또 어떻게 하면 그거를 맞추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준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하는 거는 15주 16주 그때 이 다이어트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현선님. 네, 이현선입니다. 네. 저도 그 간단한 기본 관련 질문인데 사용자의 속성 중 부수적 속성에서 그 의미성 중 변화 제시성을 정확히 뭔지 그걸 이제부터 할 거예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속성들이 어떤 속성인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할게요. 이게 또 우리 아마 지난번 수업에 안 들어와서 잠깐 모르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은 우리 저 노트북 닫고서 진행하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 볼게요. 그래서 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인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효율성하고 하나는 정확성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효율성과 정확성이 기본적 속성의 두 개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수적인 속성은 의미성, 유연성, 일관성 이렇게 세부 카테고리가 세 개가 있어요. 2, 3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2는 안 바뀌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강님이 질문했듯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 얘네들은 이게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옆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어요. 해당되는 시스템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부수적인 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저기다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왼쪽에 있는 기본적인 속성의 두 가지 효율성과 정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효율성은 다시 또 나눠져서 반응성과 단축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일 큰 레이어는 사용성이고 그 밑에 기본적인 속성과 부수적인 속성이 있고 그 밑에 기본적인 속성 밑에 효율성과 정확성이 있고 그 밑에 효율성 밑에 이제 반응성과 단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3단 구조예요. 3단 구조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맛있게 먹어요. 편하게 먹어요. 들어오기 전에 나도 열심히 먹고 왔어. 열심히 먹고 와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야 돼서 먹고 왔으니까 가져온 사람들 먹으면서 주세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효율성인데 효율성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크게 반응성.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왜 예전에 시스템 렉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여기에는 시스템의 지체가 있고 또는 네트워크의 지체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반응 속도는 우리 회사에 납품되는 반응 속도는 몇 밀리세컨드 이하이어야 시스템 지체는 몇 밀리세컨드 이하여야 되고 네트워크 지체는 몇 밀리세컨드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돼요. 평가기준.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갖다 했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물리적인 기준으로 설명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현재 80만 2,713명이 앞에서 이미 했고 뒤에 38,456명이 있어서 대기 중이고 이 대기가 몇 분 정도 걸릴 거다. 우리 가끔 가다가 전화해서 ARS 하다 보면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체감되는 반응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딜레이가 됐어요. 딜레이가 됐는데 그 딜레이가 된 거를 예를 들어서 5초가 딜레이가 됐다. 그런데 그 5초를 아무런 저거 없이 피드백 없이 그냥 딜레이가 되면
50초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그 앞에다가 요만큼 이런 이유로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지금서부터 4초, 3초, 2초, 1초 땡 연결됐습니다. 이러면은 그 기다리는 5초가 훨씬 더 짧게 느껴진다. 이게 이제 체감된 딜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HCI를 함으로써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시스템의 지체나 네트워크의 지체를 갖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그걸 높여줌으로써 실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그것이 이제 결국 사용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반응성과 이 체감된 반응성의 차이가 굉장히 서프트한 그런 차이긴 하지만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단축성이에요. 이 단축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단축키. 컨트롤 C 하면 카피고, 컨트롤 V 하면은 페이스트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단축키인데 이런 단축키나 또는 단축 경로들 있죠. 네트워크 구조에서 이렇게 팡 띄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링크 이런 것들이 다 단축키 또는 단축 경로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제공해준 기본적인 이유는 사용성 측면에서 보자면 그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라는 것이 이런 단축키나 단축 경로를 갖다 충분히 적절하게 제공해 줘야 된다 라는 것. 그래서 이런 단축키나 경로에 대해서 주기는 하는데 이제 여기에 약간 그 노하우가 들어가요. 어떤 노하우가 들어가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단축키나 단축 경로가 많은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심성 모형을 그리는 게 헷갈려져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전체 구조가 딱 잡혀져 있는데 갑자기 저쪽 끝에 있는 걸 하다가 이쪽 끝에 있는 구조로 튀어올 수 있게 링크를 갖다가 걸어놨다. 그러면 나는 이런 구조인 줄 알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잘 잡혀진 구조인 줄 알았는데 얘하고 얘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구조 모형이라는 그 구조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스템을 만들 때 HCI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모든 거에 모든 경로의 단축키를 갖다 넣어놓으면 이 시스템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성토, 어느 게 적절하냐?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심성 모형, 그 심성 모형은 우리가 유형성, 첫 번째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그 심성 모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자주 쓰거나 또는 자주 찾게 되는 정보를 쉽게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이 단축성.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은 주로 오류와 관련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오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라고 하는 게 이 정확성의 가장 큰 원칙이고 이 오류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속성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사전 방지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오류 발생 감지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류 회복성이라는 이름이 다 너무 어렵죠. 이게 영어 단어를 갖다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어려워지는데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사전 방지성이라는 건 뭐냐면 오류를 아예 범할 확률을 낮춰주잖아요.
오류를 범할 확률을 낮춰주자.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균형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가 사전심사라는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갖다 사용하다 보면 이런 거 있죠. 북마크를 지우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북마크 지우기를 눌러야지 북마크가 지워. 왜 저랬을까? 저건 앞에서 얘기했던 단축성과 위배되는데, 그냥 딜리트 누르면 그냥 딜리트 돼야지 단축성이 보장되는데 왜 저랬을까? 저게 이런 그 스텝을 하나를 넣은 이유는 균형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저 균형성의 법칙이라는 거는 내가 그걸 어떤 그 행동을 했었을 때 그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페이탈할수록, 치명적일수록 그걸 갖다가 하는 과정을 일부러 번거롭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페이탈한 에러를 갖다가 범하지 않게. 여러분 파일 딜리트 할 때 꼭 물어보잖아요. 딜리트 하겠냐고 물어보면, 왜냐하면 딜리트 하면 복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진짜 딜리트 할 거냐?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딜리트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함으로써 혹시라도 모르는 에러를 갖다 보냈을 때, 잘못 실수로 그걸 지웠을 때 그게 얼마나 페이탈하냐에 따라서 이 실제로 그 과정을 갖다가 앞에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은 느끼는 게, 그러면 단축성도 좋고 정확성, 사전 방지성도 좋게 만들기 되게 어렵겠다. 왜냐하면 서로 컨플릭트가 있어. 그게 트레이드오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거냐? 자, 내가 그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성들 중에서 어느 속성이 더 중요하냐를 의사결정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로켓을 올리는데, 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항법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실수를 범한다. 이건 아주 엄청난 큰 그 결과를 가져오죠. 그럴 경우에는 수십 번, 수백 번 물어보면, 비록 단축성이 많이 훼손이 그러더라도 물어보아서 이 실제 사람들이 페이탈한 에러를 갖다가 겪지 않도록 해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제네시스 GB80에 올라가는 그 이제 음성 인터페이스 작업을 현대자동차랑 같이 했어요. 4년 전에. 그 4년 전에 할 때는 가장 그 자동차에서의 핵심은 안전이에요. 안전을 거스리는 편의 시설이 있게 되면 그게 아무리 단축성을 갖다가 높이든 낮추든지 간에 제일 뒷순위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 문을 왜 이렇게 여는 줄 알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차 문을 갖다가 이게 자동차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운전석에 이렇게 앉았는데, 운전석에서 나올 때 차문을 이렇게 열고 나오죠. 이렇게 열고 나오죠. 또 하나 열 수 있는 방법은 차문을 이렇게 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차문을 앞으로 밀어서 열고 나올까? 반대로 내가 바깥에 있을 때에도 차문을 열 때 이렇게 열지 앞에서 이렇게 열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가장 여러 심리적인 이유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고속으로 운전하다가 문이 열림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밀어서 여는 문은 앞에서 오는 진행 속도의 바람 때문에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반면에 내가 이렇게 여는 문은 혹시나 연결고리가 잘못돼서 문이 열리거나 또 내가 잘못해가지고 문을 열리게 되면 진행하는 속도 때문에 문이 확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칙이 됩니다. 사전 심사라는 거는 그 시점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활성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시스템 보면은 그때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메뉴들은 딩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흐릿흐릿하게 만들어놔서 보는 사람들이 저거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메뉴구나 라는 걸 갖다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방지성이라는 거는 에러를 범할 찬스 자체를 낮춰줘. 근데 사람이 낮춰준다고 에러를 갖다 안 하는 게 아니죠. 에러는 항상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오류 발생 감지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에러를 발생을 하면은 에러를 갖다 발생했다고 바로 알려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있구나 를 갖다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마음책이라고 저 앱스토어에 가면은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유료니까 쓰지는 마세요. 쓰지는 말고 이 앱인데 이제 주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써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앱인데 이제 저거를 갖다 할 때 요거 안에 요 동그라미 안에 그 얼굴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뭐 딴짓하다 보면 이게 43초 동안 재는데 43초 동안 재게 되면 이 얼굴 요 부분에 있는 피부 색깔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심장이 한번 쾅 뛸 때마다 미세하게 색깔이 변해요. 미세하게 색깔이 변하는데 그걸 그 카메라 안에 있는 PPG 센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 안에 있는 PPG 센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심장 박동이 지금 제대로 뛰고 있는지를 갖다가 체크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저 원 안에 얼굴이 와 있어야 되는데 43초 동안. 근데 이게 이제 사람 하다 보면 딴짓하고 뭐 이러다 보면 얼굴에서 이렇게 삐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삐져나갔다는 걸 갖다가 바로 진동하고 색깔로 보여주면은 내가 좀 잘못 왔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기 백할 수 있다. 처럼 그 오류가 있었을 때 오류를 갖다가 바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 회복성이라는 거는 내가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생한 오류를 갖다가 다시 원복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원복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원복하는 기능 중에는 후방 오류 회복성, 전방 오류 회복성이 있는데 후방 오류 회복성은 기본적으로 취소 못해요. 그래서 뭘 했는데 그걸 갖다가 원복하려면 취소하는데, 반면에 전방 오류는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그 자체를 아예 행동 자체를 갖다가 안 했던 걸로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앞 단계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이런 것들이 이 전방 오류 회복성.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확성이라는 거는 기왕이면은 제일 좋은 거는 오류 자체를 범할 확률 자체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범했으면 본인이 오류를 범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 그 오류를 갖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섹션이고요. 두 번째 섹션 정리하고서 여러분들 질문 받을게요. 이 두 번째 섹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성하고 단축성. 쉽게 얘기하면은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 속도, 단축성이라는 거는 클릭의 숫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각각에서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그런 속성도 있지만 사용자가 체감하는 속성도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체감하는 속성에 따라서 사용자의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속성을 낮춰주는 작업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용자가 체감하는 그런 속성도 높여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정확성은 기본적으로 오류를 갖다 줄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오류를 범하는 확률 자체를 낮춰줍니다. 두 번째는 오류를 범했다면 범했다는 걸 빨리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범한 오류를 갖다가 원복 상태로 할 수 있는 조건들, 기능들을 갖다 제공해줘. 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필수적인 사용성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세션이에요. 혹시 두 번째 세션에 대해서 질문?